AI한테 어떻게 하면 착한 행동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AI에게 단순히 데이터를 막대하게 주는 걸 넘어서 일종의 헌법을 주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만드는 헌법적 AI라는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AI 써보시다가 조금만 까다로운 질문을 하면 죄송하지만 그 요청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 받아보신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네, 바로 그 답답함.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이 문제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요, AI 개발자들이 마주한 아주 큰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AI를 유용하게 만드는 것과 무해하게 만드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는 유용한 질문까지 그냥 다 대답해주는 지나치게 유용한 AI가 있고요. 반대편에는 조금이라도 민감하다 싶으면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지나치게 무해한 AI가 있는 거죠. 이건 뭐 거의 양자택일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이 딜레마 때문에 AI는 위험할 정도로 말을 너무 잘 듣거나 아니면 쓸모없을 정도로 대답을 피하기만 하는 AI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정말로 유용하면서 동시에 안전한 그 완벽한 황금 비율을 맞추는 게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지긋지긋한 딜레마를 깰 수 있는 아주 새로운 해법이 등장했습니다. AI에게 직접 헌법을 가르친다는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헌법적 AI, 줄여서 CAI의 핵심 개념입니다. 수만 개의 예시를 보여주면서 인간이 이건 나쁜 거야 하고 일일이 가르치는 대신에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따를 수 있는 명확한 원칙, 즉 헌법을 주는 거죠. 이건 뭐 거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개발한 앤스로픽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이 말이 정말 이 접근법의 힘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 몇 개의 원칙만으로 AI의 행동 방식을 뿌리부터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럼 AI가 어떻게 스스로를 고치는 법을 배운다는 걸까요? 신기하죠? 훈련 과정이 총 2단계인데요. 일단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이 과정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요, AI가 자기 스스로의 선생님이면서 동시에 편집자가 된다는 점이에요. 먼저 질문을 받으면 일단 답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만든 답을 헌법에 비춰보면서 이건 좀 아닌데? 하고 스스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비판을 바탕으로 답변을 더 좋게 고쳐 쓰는 겁니다. 이게 말로만 들으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실제 예시를 한번 볼게요. 훨씬 와닿을 거예요. 처음에 해킹 방법을 알려주려고 했던 AI가 이 자기교정 단계를 거치니까 왜 그게 잘못된 행동인지를 설명하는 훨씬 더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바뀌었죠. 보셨죠? 이게 바로 자기교정의 힘입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고치는 법을 배웠으면 이제 그 원칙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겠죠? 두 번째 훈련 단계인 강화 학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계는 비유하자면 약간 AI 토론 배틀 같은 느낌이에요. 한 AI가 똑같은 질문에 대해 2가지 다른 버전의 답변을 만들어요. 그러면 AI 심판관이 딱 나타나서 헌법을 기준으로 이쪽 답변이 더 낫군 하고 판정을 내리는 거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모델은 점점 더 헌법에 맞는 답변을 하도록 훈련되는 겁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AI가 만든 피드백으로 AI가 학습하는 이 전체 과정을 AI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 영어로는 RLAIF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인간이 거의 개입하지 않고 AI가 AI를 가르치면서 스스로 더 똑똑하고 더 올바르게 진화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잡하고 또 신기한 훈련을 마친 AI. 과연 성능은 어땠을까요? 정말 궁금하시죠? 그 놀라운 결과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나오죠. 과연 이 새로운 방식이 인간이 하나하나 가르쳐주던 기존 방식보다 정말 더 나았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바로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저 회색 선, 바로 헌법적 AI예요. 이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유용하다, 위로 갈수록 더 안전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저 회색 선이 다른 애들보다 훨씬 오른쪽 위에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 바로 헌법적 AI가 유용하면서도 안전하다는 이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이게 실제 대화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면 차이가 확 느껴져요. 기존의 안전빵 AI한테는 민감한 질문을 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입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헌법적 AI는요, 그 질문이 왜 잘못됐는지, 그 안에 어떤 위험한 고정관념이 숨어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주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차원이 다르죠?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까지는 안전과 유용함,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그 오랜 딜레마를 드디어 깨부순 겁니다. 이제 AI는 무작정 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소통하는 방법을 찾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기술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더 큰 질문을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AI의 행동 기준이 될 이 헌법을 도대체 누가, 그리고 어떤 가치를 담아서 만들어야 하냐는 거죠. 헌법적 AI가 가져오는 중요한 장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중에 인간보다 훨씬 똑똑해질 수도 있는 AI를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거고요. 둘째는 AI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일일이 데이터를 검토하고 분류하는 그 지루한 작업을 확 줄여서 개발 속도를 엄청나게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앤스트로픽이 남긴 이 말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알든 모르든 모든 AI는 이미 어떤 기준, 어떤 원칙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헌법적 AI는 바로 그 숨겨진 원칙들을 우리 눈앞에 딱 꺼내놓고 다 같이 제대로 이야기해보자고 하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인 셈이죠. 이제 AI를 위한 헌법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미래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이 헌법을 과연 누가 쓸 자격이 있을까요? 이건 특정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